테슬라 소식입니다. 3.8% 상승 대형 기술주, 성장주 상승 이끌어 1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 주가는 3.88% 오르며 905달러를 기록, 900달러 선에 안착했다. 테슬라 주가의 지속 상승은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마스터 플랜 파트 3을 작업 중이다라고 말했다. 파트 3은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추가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대형 기술주들도 애플 2%, 마이크로소프트 1.76%, 아마존 2.55% 올랐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 6.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1% 상승한 반면 마이크론 주가는 1.38% 하락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73.45포인트 상승한 34,754.21에 마감했다. 또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51.42포인트 오른 4,463.0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79.06포인트 뛴 13,383.84로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5.49% 올랐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각각 6.16%, 8.18% 올랐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같은 주간 상승세는 2020년 11월 6일 이후 최고치다. 이날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다소 진정됐다는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는 이번 주 만기가 도래한 달러화 표시 국채 2건에 대한 이자 1억 1,700만 달러를 달러화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화통화를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를 도울 경우 상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가급적 빨리 종료돼야 한다면서 협상이 중요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우려가 모두 해소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은 시장에 부담이 됐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미 콕스는 로이터 통신에 연준의 금리 인상 전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거세졌으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도랠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을 기본적으로 제거했으므로 기술주는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공급 부족 우려와 저가 매수세에 다시 배럴 당 100달러를 넘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 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72달러 오른 배럴당 104.7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안전자산인 금값은 하락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7% 하락한 1,929.30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미국 국채 가격은 혼조세를 보였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8bp 하락한 2.1440%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 달러는 반등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달러 지수는 0.224% 올랐다. 애플 소식입니다. 포르쉐 애플과 합작 사업 논의 애플이 독일의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 합작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카를 함께 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포르쉐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1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올리버 블룸의 포르쉐 최고 경영자는 이날 연간 실적을 발표하는 화상회의에서 자사 임원들이 지난해 말 미국을 방문해 애플과 합작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룸의 CEO는 우리는 이미 애플 카플레이를 갖고 있다. 이를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는 애플과 다양한 신나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르쉐와 애플은 전통적으로 긴밀히 협업해왔으며 두 회사의 주파수가 서로 잘 맞는다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에 다시 불씨를 지필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한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과 포르쉐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오토쇼 때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애플의 독자적 사업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논의는 차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다양한 디지털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11월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춰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5에서 7년 뒤로 잡았던 자율차 출시 일정을 4년 뒤인 2025년으로 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MS 독점, 유럽서 혼출. 17일 MS는 프랑스의 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프랑스 클라우드 업체 OVH 클라우드 등은 유럽연합 내 반독점 기구인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MS가 기업용 소프트웨어인 MS 오피스 제품군을 판매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S의 애저 클라우드가 아닌 경쟁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피스 제품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애저 클라우드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에서는 MS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MS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쓰는 기업체는 MS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함께 이용하도록 설정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OVH 클라우드는 MS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약화시키고 고객의 선택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WSJ는 그동안 EU 행정부와 의회가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유럽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MS, 구글 등 3개사가 69%를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 유럽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인 도이체텔레콤과 OVH 클라우드의 점유율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플은 EU가 새로운 경쟁법을 준비하고 있어 유럽 내 앱스토어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쟁법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아이폰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외에는 앱을 내려받을 수 없는데 이 같은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WSJ는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면서 위반 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오지몽고DB 협업해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강화. 몽고DB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전략적 협업을 맺고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를 강화한다. 몽고DB와 오즈는 이번에 체결되는 6년 계약을 통해 광범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계약 내용은 공동 고객이 더 수월하게 클라우드 채택 여정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9일 오즈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영업 및 마케팅을 통합한 시장 진출 활동, 개발자 관련 활동 공유를 통한 개발자 교육과 개발자의 역량 강화, 양사의 기술 통합, 오즈 기반 몽고DB, 아틀라스로의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를 원활하게 해주는 커머셜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이 계약은 오즈 기반 몽고DB 아틀라스의 고객 채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몽고DB와 오즈는 영업, 고객 지원 솔루션 아키텍처, 마케팅 그 밖의 영역에서 협업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오즈 개발자들에게 몽고DB, 아틀라스를 통한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키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인센티브 제고와 툴 개선을 통해 고객이 레거시 기술에서 또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오즈 기반 몽고DB, 아틀라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이 파트너십은 몽고DB가 전 세계와 연방정부 위협 및 인증관리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미국 공공부문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몽고DB는 오즈의 글로벌 서비스망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전 세계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오즈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 고객이 오즈에서 몽고DB 아틀라스를 운영 및 지원하고 세계적 규모의 가용성과 뛰어난 성능,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춘 앱을 구축할 수 있다. 오즈 기반 몽고DB 아틀라스는 광범위한 오즈 서비스와 연계해 고객이 광범위한 분석 접근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과 사물 인터넷의 첨단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루바 보르노 오즈 월드와이드 채널 및 얼라이언스 부분 부사장은 몽고DB는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분야의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또는 민간 및 공공부문이든 관계없이 모든 고객이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 소식입니다. 델타항공 737 맥스 100대 주문. 델타항공이 보잉에서 보잉 737 맥스 기종 100대의 주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18일 보도했다. 델타는 현재 737 맥스 기종을 운항하고 있지 않다. 또 CEO인 에드 바스티안이 지난 1월 컨퍼런스 콜에서 737 맥스 주문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고 발표한 점에 비춰볼 때 이는 보잉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보잉 737 맥스는 2018에서 2019년 잇따라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항 중단과 주문 취소가 잇따랐었다. 델타항공은 8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노후 항공기 교체를 포함해 약 400대의 항공기 주문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델타항공 주가는 17일 뉴욕 증시에서 37.15달러, 보잉은 190.19달러에 장을 마쳤다.